1. 소리와 음악.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바람 소리, 물소리, 자동차 달리는 소리, 낙엽 밟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노랫소리. 다양한 모든 소리들은 사람의 청각을 통해서 인식되고 그 소리들은 사회적으로 혹은 예술적으로 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목소리이지만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으며 똑같은 곡조의 노래이지만 노래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나 연주 상태에 따라서 혹은 듣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리 그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대한 이를테면 소리의 사회성 혹은 예술성이 부과된 것이며 객관화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되고 그 진동은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킴으로 전달됩니다. 진동을 전달하는 매체를 매질이라고 하며 소리의 경우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므로 공기가 매질이 됩니다. 소리에 의한 공기의 진동은 사람의 고막 주변의 공기를 진동하고 그것은 청신경을 자극하여 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소리의 진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없는 진공의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소리의 모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로 인식하는 공기의 진동은 소리가 발생되는 발성체 주변 공기의 미세한 압력 변화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정상적인 기압과 비교할 때 거의 100만 분의 1 정도로 아주 미세합니다. 소리가 발생되는 동안 계속되는 이 미세한 변화는 수면의 물결이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전달되는 것과는 달리 3차원, 즉 평면의 높이를 더한 공간의 모습으로 공기 속으로 전파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원지를 구심점으로 하는 구면체의 모양으로 공기 중에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압의 변화로 공기가 물결처럼 출렁이는 것을 파의 움직임이라 해서 파동이라고 하고 파동의 모양을 파형이라고 합니다. 파동 현상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동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줄의 진동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줄은 무수히 많은 점 혹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줄의 한쪽을 잡고 아래 위로 휘몰아치면 줄은 출렁이면서 파가 진행하는 듯한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줄에서는 줄이 출렁이는 파의 이동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줄 자체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즉, 파동은 줄이 아니라 줄이 만드는 파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파동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관점인 파의 운동입니다. 한편, 파가 움직이는 동안 줄의 이동이 없다면 줄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파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줄이 출렁인다는 것은 줄인 매질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 각각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 방향인 상하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동의 모양이 사인 파형의 형태일 때 줄 위의 점들은 파동 방향과 수직으로 진자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파동 현상에서 두 번째 관점인 줄을 구성하는 점의 운동입니다. 파형에서 파가 아래 위로 출렁이는 크기를 파가 진동하는 폭인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 진폭은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를 오가며 동일한 모양으로 반복해서 진동합니다. 이러한 진동은 어떠한 마찰이나 저항이 없다면, 즉 진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힘이 없다면 무한히 반복됩니다. 똑같은 모양의 구간이 무한히 반복되므로 반복되는 한 구간만 관찰해도 전체 파동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파동을 대표하는 한 구간은 파동이 진폭의 최대값에서 시작해서 출렁이다가 다시 최대값까지 오는 구간을 말합니다. 그 구간이 지속되는 시간을 그 파의 주기라고 하며 주기 동안 파동이 진행하는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주기는 파동이 반복되는 시간 길이이므로 주기의 역수는 그 파동이 1초 동안 반복되는 수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진동수 혹은 주파수라고 합니다. 진동수는 파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는 그 소리가 크다, 작다는 특징과 함께 그 소리가 높다,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의 음량의 크고 작음은 파형의 진폭이 크냐 작으냐에 의해서 결정되며 소리의 높고 낮음은 바로 이 진동수가 크냐 작으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소리의 높고 낮음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1초 동안 진동하는 수를 나타내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진동수의 정도를 표시합니다. 예컨대 100헤르츠의 소리는 1초 동안 100번 반복되는 소리를 나타내며 200헤르츠의 소리는 100헤르츠의 소리보다 2배 더 진동하는 2배 더 높은 소리를 냅니다. 신호처리 해석 분야 등에서는 진동수보다는 주파수라는 이름이 더 일반적이지만 이 책에서 취급되는 파동은 소리에 국한된 경우이므로 가급적 진동수라고 통일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사용되거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주파수라는 표현도 사용하겠습니다. 파형을 통해서 소리의 특징인 볼륨과 같은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를 이야기했으나 여전히 소리를 구분하는 특징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볼륨이면서 같은 높이의 음을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더라도 그 소리를 우리는 같은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소리가 다르다고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음색이라고 합니다. 음색은 기본음이 진동수가 배인 또 다른 파인 고조파 혹은 배음들이 기본음에 포함되면서 나타납니다. 고조파를 하모닉스라고도 합니다.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소리는 그 소리의 고유한 진동수인 기본 진동수에 의해서 그 소리의 높낮이가 결정되지만 높낮이를 결정하는 진동수 하나만 가지는 소리는 없습니다. 모든 소리는 기본 진동수와 기본 진동수의 고조파를 언제나 동반합니다. 여기에서 고조파는 기본 진동수의 배수가 되는 진동수로 진동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특히 기본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가지는 소리를 배음이라고 하는데 파동이 1차원 운동하는 경우 고조파는 배음과 같습니다. 이 고조파들의 크기는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다르고 공명장치의 구조가 달라서 악기마다 각각 고유한 음색을 만듭니다. 그림 1-2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악기가 같은 음인 도를 연주했을 때 서로 다른 고조파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표시합니다. 건반악기인 피아노, 현악기인 바이올린, 관악기인 플룻은 같은 피치의 주파수를 소리내지만 서로 다른 고조파를 가지므로 서로 다른 음색으로 그 음정, 즉 피치를 소리냅니다. 그림 1-2는 건반악기인 피아노, 현악기인 바이올린 및 관악기인 플룻으로 10호인 도음을 각각 연주한 소리의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세 종류의 악기가 동일한 음을 같은 세기로 연주하더라도 우리는 그 악기들의 음색을 통해서 각각의 음을 구분하듯이 스펙트럼상으로 나타난 고조파의 분포도 확연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리 중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성체의 진동과 그 진동을 전달하는 매질인 공기가 그 진동을 사람의 고막에 전달하면 우리는 그것을 소리로 느낍니다. 공기가 전달하는 진동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고막이 그 진동을 감지하지 못하여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Hz보다 작은 진동을 한다거나 20kHz보다 큰 진동을 하는 신호의 진동은 고막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즉 20Hz에서 20kHz 범위에 있는 소리만 고막이 알아차림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인 이 주파수 범위를 가청 주파수대라고 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주파수에 제한이 있으면서 또한 소리의 세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즉 너무 큰 소리나 너무 작은 소리는 그 소리가 가청 주파수대의 소리일지라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세기는 최대 30파스칼에서 최소 0.00003파스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세기의 범위는 가청 주파수 범위의 약 1000배 정도 더 넓으므로 사람은 소리의 세기의 변화보다 소리의 높낮이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편 사람의 청각이 얼마나 다양한 음색의 소리를 식별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표 1은 여러 가지 음원에 의한 소음 준위를 데시벨과 물리량으로 보여줍니다. 사람이 들었을 때 통증을 느끼는 소리는 120데시벨이며 이것은 1평방미터당 1와트의 에너지가 가해지는 정도의 압력이 고막에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화의 경우 65데시벨 정도이며 나뭇잎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같이 매우 작은 소리는 10데시벨 정도입니다. 소리의 세기는 소리의 진동수의 범위에 비해서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지므로 그 크기를 10의 누승으로 표시하는 로그 대수로 표시하여 세로축에 표시합니다. 진동수가 10배 차이 나는 소리 1과 소리 2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10개의 눈금만으로 표시 가능한 정수 스케일로 표시하지만 이보다 10,000배 더 큰 범위를 가지는 소리의 세기는 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10,000개의 눈금이 필요한 고약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Y축은 정수 스케일이 아니라 로그 대수 스케일로 표시하며 이럴 경우 만은 10의 4승이므로 4칸의 눈금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음압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약한 소리인 기준 음압보다 몇 배 더 큰가를 로그 스케일로 표시하며 그 단위는 dB로 나타내며 데시벨이라고 읽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압의 범위를 데시벨로 표시한다면 기준 음압의 세기는 0데시벨이며 이것은 로그 1입니다. 친구와 대화하는 소리가 65데시벨 정도이라고 하니 이 소리는 10데시벨 정도 되는 나뭇잎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의 약 10의 5.5승배인 32만 배 정도 큽니다. 사람은 가청주파수대의 음들은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큰 소리 혹은 지나치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청주파수대의 소리이면서 적당한 크기의 소리이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의 주파수와 크기가 듣기에 알맞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길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시끄럽게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때문에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화 소리보다 자동차 소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마스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큰 소리를 뜻하는 마스커 음인 자동차 소리와 비교적 작은 소리를 뜻하는 마스키 음인 말소리가 동시에 발생하면 우리의 귀는 더 이상 상대방의 말소리인 마스키 음을 정상적으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 소리 때문에 상대방의 말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여전히 있더라도 우리의 청각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스킹 현상은 음악회에서도 나타나는데, 같은 음을 여러 악기가 연주할 때 상대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작은 소리를 내는 악기의 소리를 덮어서 잘 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런 현상은 같은 음, 즉 같은 주파수에서 소리의 크기에 의해서 마스킹되는 현상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파수 마스킹이라고 하고,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동시에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해서 동시 마스킹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마스킹은 마스커와 마스키 두 음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소리의 모음은 바로 뒤에 발성되는 파열음의 자음을 마스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시간차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청각 시스템이 발음이 있는 음에서는 모음 뒤에 발성되는 자음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큰 소리가 작은 소리보다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의 청각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소리가 주파수나 세기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들을 수 없고, 듣고 싶은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주변에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귀가 제한된 성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음향 자극과 사람의 청감 간의 통계적 연관성을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음향학이라고 합니다. 심리음향학은 음악뿐 아니라 공학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자연에는 많은 소리가 있고 그 중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주제와 연관된 음악적인 소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성체가 어떠한 자극으로 진동하게 되고 그 진동이 공기를 통하여 사람의 청각 시스템에 감지되면서 소리가 됩니다. 어떠한 종류의 진동이라도 고막을 진동하면 소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절에서는 소리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음악적인 소리 그리고 비음악적인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소리는 자연 그대로의 소리가 있고 정제된 소리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소리는 그 특징이 예측 불가능하며 무작위적이어서 때때로 잡음으로 취급되지만, 이것은 모든 주파수 성분을 포함한 백색 잡음과는 구분됩니다. 정제된 소리는 사람에 의해서 의도된 소리입니다. 그림 1-3은 바람 소리와 음악 소리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1악장의 주파수를 분석한 것입니다. 음악 소리가 아닌 바람 소리는 거의 모든 주파수대가 고르게 나타나며 각각의 주파수대의 크기도 일정하여 백색 잡음에 가까운 특징을 보입니다. 백색 잡음이라는 용어는 음악 이외의 분야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이것은 빛의 3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을 모두 더하면 흰색이 나온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로 모든 요소들이 합쳐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람 소리에 비해서 음악 소리는 몇몇 주파수 성분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형화된 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음악적인 소리는 사람에 의해서 의도된 정형화된 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만을 가지는 소리일까요? 사람에 의해서 의도된 소리 중 가장 대표적인 소리가 언어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입니다. 언어에 나타나는 소리의 특징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반복되며 문법에 의한 질서가 나타납니다. 언어에는 분명히 자연의 소리와는 다른 자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를 음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발음은 음영대라고도 하는 포먼트 주파수들에 의해서 모음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포먼트 주파수는 사람의 발성기관들의 기하학적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명 주파수대들로 음성의 고조파 특징을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이 책의 6장인 목소리와 공명을 참조하십시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언어에 나타나는 규칙과 질서는 소리의 음색의 변화에 더 집중할 뿐 소리의 높낮이와 강약에 대한 규칙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영어나 중국어 등에서 소리의 고절을 나타내는 억양이 있으나 그것은 음악적인 소리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 규칙입니다. 정리하면 언어를 음악적인 소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오페라 가수가 노래하는 대사가 영화의 대사나 일반 대화와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적인 소리는 고조파 성분의 일정한 규칙은 물론 음의 고조에 대한 규칙이 더욱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는 소리입니다.
합주가 아닌 이상 고조파성분위 규칙은 음악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음악적으로 정제된 소리. 음악적 소리는 인위적으로 정제된 소리라는 명제에서 정제된이란 적어도 소리의 길고 짧음 즉 장단과 소리의 고조의 규칙을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찾는 음악적인 소리의 단서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음악적인 소리의 첫 번째 특징은 리듬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문화권의 음악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리듬입니다. 음악에서 리듬은 연속적으로 펼쳐진 악보의 선율을 일정한 단위로 그룹화해서 더 극적인 감흥을 더해줍니다. 리듬은 선율 진행의 원동력이 되며 리듬의 진행과 변화의 과정에서 음악을 더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리듬은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악곡에서 리듬감을 느끼는 것은 다분히 심리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노래하거나 연주하면서 그것에 내재된 리듬을 상상하며 그것에 동조하기 때문에 흥겨운 음악을 듣거나 흥겨운 상황이 되면 어깨춤을 춥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무리 화려한 반주와 더불어 노래한다고 하더라도 노래하는 사람이 그 곡에서 상상되는 혹은 그 곡에 내재되어 있는 리듬에 공감하지 못하면 감흥이 없이 노래하게 되고 그것은 곧 힘든 노동이 됩니다. 리듬은 강약과 장단의 패턴을 가미하여 음들을 더 음악적이게 합니다. 악곡에서 나타나는 강박과 약박의 규칙적인 배치도 때로는 당김음과 같은 강약 패턴의 일탈 현상에 의해서 악곡에 적절한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중화된 음악에서는 사람들이 리듬감을 더 쉽고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드럼과 같은 리듬 악기를 사용하여 고고나 디스코 등과 같은 정형화된 리듬 패턴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듬만 있는 소리를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뚜껑을 두드리거나 탁자를 두드리는 난타 공연을 온전한 음악 공연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음악적인 소리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특징은 선율 혹은 가락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선율은 음계를 구성하는 음들이 리듬과 어울려서 나타나며 악보에서는 음의 수평적 흐름으로 표시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음들의 높낮이가 변화하는 패턴이 선율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곡을 듣고 음악에 대한 근원적인 감흥을 느끼는 것은 선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선율은 악곡이 길고 짧음과 같이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언제나 히트곡을 작곡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음들의 높낮이가 변화하는 선율이 있는 음들이 리듬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음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글에서 동물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타잔의 하울링이나 배달 오토바이나 앰뷸런스의 경적 소리에서 우리가 음악적인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선율에는 음악적이기 위한 또는 음악적 감흥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율이 좋다 혹은 그렇지 않다와 같은 특징은 사람의 심리학적 원인에 의한 기호로 생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음악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선율의 진행에서 시간과 공간상 근접해 있는 음들을 그렇지 않은 음들보다 자연스럽게 느끼는 근접성의 원리, 비슷한 음들이 빈번하게 반복됨으로 친근함을 준다는 유사성의 원리, 악곡의 진행 중 자주 특정한 음으로 되돌아감으로 안정감과 더불어 적당한 긴장감을 준다는 공통된 방향성의 원리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같은 음악적 규칙들은 대체로 화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 대한 체계가 완성되지 못한 비교적 오래된 시대인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가인 팔레스트리나의 음악에서도 이와 같은 선율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팔레스트리나가 음악적 경험과 심리적인 원리들에 의해서 이런 음악적 규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화성적인 특징은 사람이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질인 듯합니다. 음악적인 소리는 리듬뿐만이 아니라 화성적인 규칙을 따르는 선율을 갖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음악적인 소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리듬적인 소리이어야 하며 선율적이면서 화성적인 규칙을 따르는 소리입니다. 음을 지속시키는 시간의 형태가 리듬입니다. 그리고 음의 높낮이의 변화 형태가 선율입니다. 선율의 수평적 진행 형태에 대한 규칙이나 음의 높낮이의 결합의 형태와 같은 수직적 결합 규칙을 망라해서 화성이라고 합니다. 리듬, 선율, 화성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정제된 소리는 음악의 음들이 재료로 사용됩니다. 자연에 나타나는 많은 음들 중에서 음악을 위한 음은 특별히 선택됩니다. 즉, 음악은 이 선택된 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음계라는 음의 체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음계의 음들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선택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의 재료가 되는 음들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대의 음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음의 높고 낮음의 변화를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음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음들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높이의 음들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형편없기에 음악의 음을 위해서 이만여 개의 음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청각은 수헤르츠 차이 나는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적어도 수십 헤르츠 정도 차이가 나야만 그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귀가 들리는 소리를 그 소리의 진동수에 해당되는 음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진동수의 음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무딘 사람의 청각적 분해능은 음의 선택 폭을 줄여서 우리의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이러한 청각의 특징은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이어야 하기에 선택해야 할 음의 범위가 줄어들며 사람이 노래하거나 연주해야 하기에 성대의 능력과 악기 제조 기술에 따라서 또 한 번 범위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듣거나 부르는 노래는 거의 200에서 2000Hz대의 진동수를 가지는 소리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음계에 포함된 음들을 대략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악기 중에서 음역이 가장 넓은 피아노의 경우 88개의 건반으로 구성됩니다. 즉, 피아노가 연주하는 음악에는 최대 88개의 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건반 중 가장 낮은, 즉 가장 왼쪽의 건반은 라이며 그 진동수가 25.7Hz입니다. 반면 가장 높은 음은 오른쪽 맨 마지막에 있는 흰 건반인 도이며 이것의 진동수는 4186Hz입니다. 피아노의 음들만으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대부분을 연주할 수 있으니 음악에 사용되는 음들을 피아노의 음들이라고 취급해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피아노의 서로 다른 음 높이를 가지는 80여 개의 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의 또 다른 청감적 특징인 옥타브 등가성을 이용하여 그 표현 방법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의 문자로 모든 수를 표현하는 아라비아 숫자의 진법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청감은 진동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음으로 느끼다가 진동수가 2배가 되는 음인 옥타브 위의 음은 다시 처음 시작한 음과 그 높이가 같다고 느낍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이용하면 음계는 한 옥타브 내의 관계만 규정하면 되고 전체 음역은 옥타브를 반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에는 7개의 음으로 구성된 옥타브가 약 7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7개의 음이란 우리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라고 알고 있는 7개의 음이며 이것은 세부적으로 12개의 반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계에 포함된 음들이 선택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